학습 목표입니다. 타이포그래피의 정의와 모바일 환경에서의 타이포그래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의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의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바일 환경에서의 타이포그래피 기획 방법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모바일과 타이포그래피를 주제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룰 내용은 타이포그래피의 이해입니다. 그 중에서도 타이포그래피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포그래피라는 용어를 이해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단순하게 폰트를 디자이너 마음대로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과 매체, 콘텐츠의 종류와 양, 그리고 비즈니스의 목표, 그리고 의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폰트를 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께서 원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상이 무엇을 원하고 대상은 어떤 지적 수준에 있고 그리고 어떤 직종에 일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매체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특히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인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인쇄 매체랑 다르게 인터랙션도 이루어지고요. 조작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컨텐츠를 다루느냐,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주로 부각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도 실제로 어떻게 타이포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타이포그래피를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비즈니스 목표와 그 한 개 페이지, 여러 개 페이지 이런 부분들에서의 그 디자인의 의도 이런 부분도 적용을 해야겠죠. 따라서 타이포그래피는 문자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사항은 대상, 매체, 컨텐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목표와 의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대상과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유아와 성인은 지적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죠. 각 대상의 특성에 맞춰서 폰트를 적절히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좌측에 보이는 이 앱은 사고 미니 프렌즈고요. 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글자를 안 쓰죠. 2세에서 4세 아이들이 글자를 못 읽기 때문인 게 사실 주된 건데, 자, 이러한 경우에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한 거죠.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읽지 못하기 때문에 글자를 가급적 쓰지 말자. 그래서 실제로 이 앱에 들어가 보면은 앞에 들어가는 타이틀 이외에는 앱 내에서 글자들을 볼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오른쪽에 보여지게 되는 잘 아시는 클래시 오브 클랜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게 되면은 게임과 어울리는 폰트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보시게 되면은 폰트 자체를 굉장히 귀엽고 동글동글하고 그리고 되게 복잡한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자가 잘 보여지게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앞에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매체도 중요합니다. 어떤 매체냐? 모바일과 잡지, 포스터, 데스크톱 컴퓨터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보여지고 쓰여지고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모바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디지털 스크린이고 작은 사이즈의 스크린이고 손가락 사용에 최적화가 되어서 이제 쓰여야 되겠죠. 더불어서 모바일 운영체제에 따라서 폰트의 쓰임에 대한 가이드가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다 보셨겠지만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숙지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콘텐츠와 타이포그래피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인데 컨텐츠라는 부분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다. 컨텐츠를 가지고 뭘 어떻게 보느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레이아웃의 개념이기도 합니다만 자, 텍스트, 사진, 동영상, 음악 등 다루는 콘텐츠에 따라서 쓰임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잘 아시는 인스타그램. 이미지 위주의 앱들입니다. 그렇죠? 이미지 위주의 앱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미지를 우선적으로 부각을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컬러가 굉장히 폰트에서 많이 빠져 있죠.
이런 부분도 메인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터치를 하기 위한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컬러 배치를 보실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미지가 다 들어왔었을 때 폰트는 이 아래쪽에 거의 잘 안 보이게끔 아래쪽으로 밀려가게끔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트위터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텍스트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이제 우선적인 주목, 두 번째 주목, 세 번째,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개의 컨텐츠를 다루고 있지만은 배열도 달라지고 쓰임도 달라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타이틀, 서브 타이틀,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부가적인 그런 내용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정보가 이 왼쪽을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재빨리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죠. 타이틀만 보고서도 어떤 것들인지 파악을 하고 이 부분은 내가 관심 가질 때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와 관련된 타이포그래피 부분도 다뤄보겠는데요. 운영체제에서의 디폴트 폰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후에 각각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앱 디자인을 진행을 할 때 폰트는 주로 디바이스에 탑재된 폰트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디폴트 폰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점, 모바일 운영체제별로 탑재하고 있는 폰트들이 당연히 다릅니다. 따라서 이런 차이가 폰트 사용 및 타이포그래피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본 차시에 아이폰에 대한 그 타이포그래피도 알아볼 거고 안드로이드에 대한 그런 타이포그래피도 알아볼 텐데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iOS 디폴트 영문 폰트, 샌프란시스코 폰트체를 쓰고 있다. 그리고 머티리얼 디자인 영문 폰트, 로보토. 이런 폰트가 이제 디폴트 폰트로 지정이 되고 쓰여진다라는 점. 그리고 이전에도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셨지만은 모바일 앱에서 폰트가 차지하고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영역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룩 자체도 느낌도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 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 툴과 모바일 앱의 탑재 폰트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개발 툴과 모바일 앱의 탑재 폰트가 맞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컴퓨터에서 이제 하겠죠. 그 컴퓨터에서 가지고 있는 폰트와 스마트폰에 실제로 있는 그 폰트가 맞아야지만 실제로 작업하고 나서 이제 넘기고 그랬었을 때 오류가 적겠죠. 더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디자인을 하시기 때문에 포토샵에 이러한 부분도 잘 탑재가 되어 있게 폰트가 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아래에서 보고 있는 모습은 아이폰 앱을 만들 수 있는 엑스코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폰트 리스트가 나오죠. 그리고 폰트 리스트 안에서도 중요한 점, 폰트 패밀리에서 어떤 폰트들이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몇 폰트들은 모바일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의도한 거랑 다르게 모습이 바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빌트인 앱과 표준 타이포그래피의 이해입니다. 자, 운영체제별로 기본적으로 탑재된 앱을 빌트인 앱 혹은 디폴트 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빌트인 앱은 운영체제별 표준 타이포그래피의 표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집중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시작할 부분이 뭐 디자인 가이드를 참조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 빌트인 앱들을 기준으로 참조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앱을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분석을 하고 타이포그래피가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표준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아이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메일 앱이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머티리얼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에서는 지메일 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룩 그리고 컬러, 위계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폰과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이폰의 타이포그래피죠. 자, 아이폰 타이포그래피 활용 팁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아이폰에서 폰트를 사용한다
라고 할 때는 폰트 패밀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 개의 폰트 패밀리만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예를 보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not recommen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 개의 폰트들을 마구마구 쓰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왼쪽을 보시게 되면 한 개의 폰트를 사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한 개의 폰트 패밀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뭐 라이트체, 볼드체, 뭐 신체, 뭐 다양한 폰트들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에서는 여러 개 폰트들을 쓰는 것을 추천하지 않고 한 개 폰트 패밀리만을 쓰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도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만은 UI의 역할을 합니다. 텍스트의 컬러가 적용이 되거나 아이콘, 보더 등과 함께 사용되면 UI 버튼의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 아이폰 사용자들은 이를 식별할 수 있고 조작 가능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디자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 앱을 디자인해야 될 경우에 사실 제일 많이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과연 컬러를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버튼의 모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항상 이슈가 생기는 거죠. 자, 지금 이 아래 나와 있는 예를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 아이콘들 보시게 되면 다 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여기에 보더가 같이 적용이 된 점이에요. 테두리가 그려져 있는 버튼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단순하게 텍스트만을 두질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컴포넌트로서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사례들을 많이 보시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 만약에 이 앞에 쓰여져 있는 거랑 동일한 컬러로 여기에 뭐가 쓰여져 있다라고 하면은 터치가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인식을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효과적 컬러 사용을 통한 명확한 UI의 역할입니다. 조작을 위한 텍스트 컬러 적용을 할 경우에 일반 텍스트와 명확하게 구별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겠는데 타이틀의 컬러를 볼드체로 해서 넣고 나머지 부분에는 다른 컬러를 놔서 구별을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만약에 그걸 하지 않게 되면은 이 보여지는 첫 번째 예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컬러가 다 흰색으로 적용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텍스트만으로 이어져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다 이게 연결돼 보이죠. 사실은 한 덩어리로 돼 있어서 어디게 어느 건지 정보 파악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효과적으로 컬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얘들을 볼 수가 있겠죠. 노란색으로 이렇게 컬러를 적용해줘서 정확하게 구별을 지어주거나 아니면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뉴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어둡게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의미를 전달해 준다거나. 자, 중요한 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컬러를 한번 정하게 되면 다른 앱의 그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서도 동일하게 컬러가 적용이 되고 쓰여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일관성을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중요한 점, 여러분들께서 컬러를 쓰실 때는 반드시 위계라는 개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텍스트에서는 반드시 컬러의 위계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텍스트의 중요 정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되 사이즈는 물론 컬러로도 그러한 의도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iOS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에 이 부분을 쭉 따라서 좌측 정렬로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획 의도를 넣고서 타이퍼를 쓰시는 것을 권장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라도 뭐 기회가 되시면 여기를 다 검정색으로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살펴볼 부분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애플 산돌고딕 네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폰의 영문 시스템 폰트인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디폴트 폰트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 아이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모든 빌트인 앱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런 폰트들로 적용이 된 그런 예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샌프란시스코 폰트에 대해서 알고자 하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링크를 반드시 들어가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살펴본 폰트는
iOS에서의 이제 표준 폰트인 거죠. 영문 표준 폰트인 샌프란시스코였고, 이번에는 한글의 그 기본 시스템 폰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의 기본 시스템 폰트는 보시는 것처럼 애플 산돌고딕 네오입니다. 애플 산돌고딕 네오. 영어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애플 SD 고딕 네오. 보시는 것처럼 산돌에서 사실 만든 그런 폰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윈도우즈를 쓰는데 이 폰트를 써서 아이폰 앱을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산돌 쪽에 가시게 되면은 이 폰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구매해서 쓰실 수 있겠고, 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이러한 폰트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이폰에는 다 이 폰트들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애플 산돌고딕 네오 폰트를 한글에 쓰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안드로이드와 타이포그래피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머티리얼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안드로이드 타이포그래피 활용 팁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영문 폰트와 한글 폰트가 머티리얼 디자인이 되면서 확립이 됐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사실 한글 폰트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폰트가 종류도 적고요. 그 다음에 그 표현 자체도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쓰질 못했었는데, 자, 디테일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문은 신 버전의 로보토 폰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로보토 폰트를 설치해 두셨다라고 하면은 신 버전으로 다운받아서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 룩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보시면은 알짜를 비교해 보시는 게 사실 제일 쉽습니다. 이전 버전의 로보트는 요런 식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꺾여 있죠. 이번 버전부터는 이제 알짜가 딱 이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글도 이제 노토산스 CJK KR이라는 폰트를 개발돼서 적용되게 되었다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폰트가 실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폰트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잉글리시 라이크 스크립트라는 걸로 구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댄스 스크립트, 세 번째가 톨 스크립트라고 이렇게 3종으로 폰트를 나눠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폰트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는 점, 즉 글로벌라이제이션, 로컬라이제이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앱을 만들었는데 해외에 쓰여진다, 해외에서 쓰여지고 그 나라의 랭귀지를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은 폰트 사이즈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슈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렇게 3종으로 구별을 해서 그러한 폰트 사이즈를 적용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보시게 되면은 영문권에 혹은 영어를 쓰고 있는 경우의 모습이고요. 따지자면 사실은 이렇게 폰트 사이즈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댄스 스크립트는 CJK라고 해서 차이니즈, 재패니스, 코리안. 그래서 실제로 글자가 이렇게 조합 방식으로 뭉쳐져서 보인다는 점에서 댄스라는 표현을 쓰고요. 톨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글자가 위아래로 좀 길게 표현이 되는 이러한 폰트들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잉글리시 라이크 스크립트와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 댄스와 톨, 이렇게 실제로 나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이즈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공식 리소스를 다운받아서 쓰시게 되면 이 사이즈로 그 안에 타이포그래피, 즉 폰트에 대한 사이즈 값이 미리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실제로 폰트를 포토샵에 들어가 있는 그 폰트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쓰실 텐데 사이즈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댄스, 톨이 이쪽이에요. 잉글리시가 요 좌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여기서부터죠. 미디움체부터 폰트 사이즈들의 차이가 납니다. 일씩 크다라는 점이에요. 보시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폰트 사이즈를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한글을 쓸 것인가, 뭐 일본어를 쓸 것인가, 중국어를 쓸 것인가, 아니면 영어를 쓸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폰트 값들을 다르게 해서 적용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영문 표준 시스템 폰트는 새로워진 로보토 그리고 머티리얼 디자인에서의 표준 폰트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관련된 폰트를 체크하고
그리고 다운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글 같은 경우에 노토, 산스, CJK, KR이라는 폰트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점은 총 7개의 폰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토, 산스, CJK, KR 패밀리 안에 7개의,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폰트부터 굉장히 얇은 폰트까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폰트를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이 사이트에 이렇게 혹은 코리안이라고만 치셔도 하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래 뜹니다. 그럼 선택해서 다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노토 산스 폰트를 통해서 해외 로컬라이제이션이 실제로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폰트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특히 이제 노토 산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7가지 종류의 폰트로 패밀리들을 거의 다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일본에 내가 앱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 중국어 현지화를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룩의 그런 차이가 거의 안 생깁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에 대한 값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폰트 값을 한글과 중국어와 그 일본어 값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똑같은 룩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점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지화를 진행할 경우에 폰트 차이로 인한 디자인 어려움을 많이 없애준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챕터로서 모바일 환경에서의 타이포그래피 기획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그 내용들을 학습을 했는데요. 본 챕터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쭉 연결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종합 그 챕터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타이포그래피 기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 단계는 디자인 가이드를 참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내가 폰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그런 정형화된 그러한 가이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 공식 개발자 사이트 내에서 관계 페이지 참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폰트는 사례에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치수, 조금 전에 학습했었던 그런 내용이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운영자 개발자 사이트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괜히 다른 블로그나 아니면 인터넷 서칭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들어와서 관련된 정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업데이트가 비정기적이라는 거예요. 모바일 예를 들자면은 새로 이제 버전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확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로 마이너 업데이트로 차근차근 이제 업데이트들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중간중간 들어가면서 다시 한 번씩 체크를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의무적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임은 사실 예외의 경우겠지만 게임이 아닌 경우에는 표준 폰트를 적극적으로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재미있는 점, 가이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재미있는 점은 구글 안드로이드는 디자인 가이드보다 선행돼서 앱 디자인이 업데이트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숙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종류의 앱을 만들 예정이다라면 디자인 가이드 자체만 정보의 소스로서 쓰시는 것을 권장드리지 않는 거죠. 앱에 대해서도 정보를 많이 캐치를 하시고 거기에서 만약에 두 가지 다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디자인 가이드에서 얘기한 부분이 앱에서 다르게 표현이 됐다. 어느 게 옳은 정보냐라고 하면 사실 이쪽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앱이 먼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아이폰은 가이드 문서와 앱이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약간은 좀 광범위한 부분을 적게 설명을 하는 그런 편이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이런 느낌인 건데 머티리얼 디자인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지 않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점, 여러분들께서 결과적으로는 포토샵으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리소스와 외부 리소스를 적극적으로 쓰셔서 작업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여러분들께서 폰트를 제대로 설치를 하셨다라고,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런 리소스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할 때 그 사이즈 그대로 디바이스 해상도만 정확하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즈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식 리소스 혹은 비공식 리소스에서 포토샵 파일을 획득하고서 관련 정보를 직접 이러한 부분들에서 얻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미리 세팅된 리소스를 활용하게 되면 손쉽게 GUI 디자인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학습하겠지만은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 같은 경우도 포토샵 파일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 사이즈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서 작업할 수가 있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자, 머티리얼 디자인 리소스 페이지 아실 거예요. 머티리얼 디자인 페이지는 리소스 섹션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리소스 섹션을 정확하게 못 찾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주소를 한번 쳐서 들어가 보세요. 주소가 좀 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자, 이곳에서 레이아웃에 관련된 템플릿, 폰트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컬러 이런 부분들도 스와치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식 리소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요. 지금 이 나와 있는 주소는 여러 가지 리소스 중에서 컬러 팔레트와 관련된 부분인데, 옆에서 이제 햄버거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적인 그런 메뉴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실 수도 있겠죠. 다운받을 수 있는 리소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이포그래피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겠죠. 앞에서도 학습하셨던 내용입니다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모바일의 특성을 내가 어떻게 잘 살려줄 거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콘텐츠는 어느 정도의 분량이고 어느 정도인 건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더불어서 회사 내부의 이러한 목표와 의도 이런 부분들도 잘 반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규정을 정하게 되면은 일관성 있게 적용을 항상 해야 됩니다. 중요한 점, 전체에 일관성 있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사이즈, 컬러, 두께, 위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을 정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야 되겠고요. 텍스트가 UI 역할도 하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점을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학습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모바일과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이포그래피의 용어를 이해를 하고 운영체제, 빌트인 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타이포그래피라는 말은 대상, 매체, 콘텐츠, 목표와 의도를 반영해서 문자를 활용한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자, 운영체제의 타이포그래피 각각 저희가 체크를 해봤죠. 모바일 운영체제별로 전용 시스템 폰트가 있고요. 기획 시 적극 적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발 툴과 포토샵, 기획 단계에서도 해당 폰트를 사용해서 앱을 디자인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빌트인 앱에 대한 것도 알아봤는데요. 자, 빌트인 앱은 운영체제별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앱을 의미합니다. 운영체제의 표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앱의 사용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프로젝트에도 참조해서 적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이폰과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아이폰에서는 앱 디자인을 할 때 한 개의 폰트 패밀리를 중심으로 타이포그래피를 디자인하고요. 텍스트는 UI 역할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쓸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컬러를 적절히 사용해서 UI에 적용되는 텍스트와 일반 텍스트를 구별하는 게 아이폰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디폴트 폰트는 샌프란시스코 영문이죠. 그리고 애플 산돌 고딕 네오가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드로이드의 타이포그래피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머티리얼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입니다. 자, 머티리얼 디자인의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티리얼 디자인에서부터는 한글 폰트도 확립이 됐고요. 총 3개의 범주로 폰트 사용군도 나누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들을 참조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자, 폰트들이 이제 확립이 됐죠. 영문은 로보토, 한글은 노토산스, CJKKR라는 굉장히 긴 이름의 폰트를 디폴트 폰트로 쓰게 됐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바일 환경에서의 타이포그래피 적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실제로 타이포그래피 적용할 때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디자인 가이드를 참조해야 됩니다. 운영체제별 디자인 가이드를 참조하고 실제 앱의 사용 방식과 디자인 분석도 병행을 하게 되면 앱의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GUI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템플릿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시겠죠. 타이포그래피의 경우에 PSD 템플릿을 적극 활용하신다면 손쉽게 타이포그래피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포그래피를 적용할 때 항상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앱을 쓰는가, 어떤 카테고리의 앱을 디자인하는가, 주로 어떤 콘텐츠를 다루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타이포그래피를 적용하셔야겠습니다.